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환율에 대해서 2026년에 과연 환율이 오를까 내릴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면은 얼마까지 갑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 정도 급은 아니라서 환율이 오른다면 어떤 이유로 오를지, 내린다면 어떤 이유로 내릴지에 대해서 각각 나눠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러이러한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26년 원달러 환율 과연 오를까 내릴까? 첫 번째 원달러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금리 차이입니다. 돈은 수익이 더 낮은 곳에 더 높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파란색으로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적혀 있는데요. 돈이 더 금리가 높은 곳을 흐른다라고 하면은 요 위에 위치한 미국으로 돈이 갈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금리 차이에 의해서라면은 미국의 어떤 그 환율,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져서 강달러 유지, 원화 약세를 예측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0날 미국의 기준금리는 약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요 금리차가 많을 때는 미국으로 가는 돈이 속도가 좀 빨랐는데, 요거는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력한 상승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점도 미리 감안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현재까지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다. 그래서 미국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서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질 거다, 강달러가 될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상승의 근거를 보자면 해외 투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투자를 한 금액들인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돈을 쏜 금액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최대 금액은 전 세계적으로 800억 달러 정도이고, 이 중에서 미국에는 한 300억 달러 정도가 이렇게 발사가 됐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받은 거, 외국 개미들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최대 25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단순하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다. 그래서 원화가 더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요거는 환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좀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원달러는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근거를 보면은 기업 활동이랑 관련된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 이익 보유금,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공장도 이렇게 하고 뭐 판매도 하고 해서 돈이 있으면은 그걸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원화로 바꾸면은 그만큼 원화 강세가 될 텐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거 한국 돈으로 바꾸면은 또 나중에 이걸 다시 달러로 바꿔서 또 해외 공장에 투자하고 월급도 현지인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닌가? 환차 손이라고 하죠. 환율에 의한 손해를 보는 거, 요게 좀 걱정이 돼서 2025년 그 3분기 말 기준에서 1144억 달러가 아직까지 외국이 원화로 바꾸지 않고 계속 달러로 갖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기업과 개인별로 달러 예금 잔액 추이인데요. 2025년 11월 27일 맨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규모가 큽니다. 기업은 500억 달러 넘게, 그리고 개인은 100억 달러 넘게 이렇게 예금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환전이 좀 적어진다라고 하면은 달러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환차손 회피 대책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외국에서 번 달러 무조건 한국을 와서 원화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업 활동에 의해서 이런 상승 요인도 있다 라고 하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연도별로 해외 주식 투자 현황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에서 245억 달러, 그리고 개인은 166억 달러, 요 정도 규모가 해외 주식으로 갔는데, 국민연금이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해외 주식 많으니까 요거 달러 자산을 한국으로 바꿔서 원화로 바꿔서 그 원화 약세, 강달러 요걸 좀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또 이 정치권에서는 이거 손해볼 게 뻔한데 이거
국민의 미래 연금을 이렇게 지금 당장 급한 불 끄는 데 쓰면 되느냐,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한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국민연금 해외 주식이 245억 달러, 서학개미 해외 주식은 166억 달러,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유지될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상승 요인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을 보면 오늘이 가장 싸다라고 해서 막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제 불이 붙어서 막 묻지도 않고 뭐 따지지도 않고 막 사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에서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 추이도 보면은 오늘이 가장 싸다 하는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이 부동산도 그렇고 이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오르니까 오른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달러를 비싸게 좀 거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도 일부 이제 작용해서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한 요인도 원달러 상승의 어떤 그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 전망에 대한 가수요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상승 요인을 보면은 이 통화량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서 한국의 통화량 M2 4,430조 원, 2024년 명목 GDP 2,557조 원 각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동성, 돈이 얼마나 흔하게 돌아다니느냐에 대한 건데, 거의 우리나라 명목 GDP,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합보다 대략 한 2배 조금 안 되는 금액이 계속 이제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주식에 투자할까, 부동산 투자할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만큼 돈이 흔해진다는 거니까 원달러 에서 이 환율 그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근거로 쓰이고 있고요. 이게 한미 광의 통화량 증가율 추이,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풀었느냐를 비교해 봤을 때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누적해서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은 증가율이 22%, 근데 미국은 2.9%.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면 돈이 그만큼 흔해지니까 약세가 되는 건데, 한국은 20% 이상 돈을 풀었고 그에 비해서 미국은 3% 조금 안 되게 그 돈을 풀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약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근거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계속 유동성을 공급한다, 통화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환율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통화 유동성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은 역시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 전문가분들의 어떤 그 영상을 보면은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달러로 환산하면은 많이 오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이러한 어떤 그 배경을 가진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 요인 7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세 협의, 특히 대표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미 투자 3,500억 불, 1,500억 불 더하기 2,000억 불 할부 납입,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억 불이라고 하는 게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뭐 1년에 200억 불이라고 하면 대략 한 10년 정도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매년 200억 불씩 이렇게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상승 요인이었고요. 미국의 최대 3,500불 송금하려면 그만큼 달러가 필요해서 상승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아닌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몇 가지 근거들인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역 수지가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대미 무역 수지, 그리고 빨간색은 대중 무역 수지인데요.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흑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힘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중수지 적자, 대미수지 흑자가 어떤 하락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다른 하락 원인은 아까 보셨던 상승의 어떤 근거인 똑같은 한미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 차이를 봤을 때
미국과의 금리차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끝부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기존에는 4.0%에서 12월 10일 날 0.25%포인트 내린 3.75%가 됐기 때문에 이 격차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달러는 약세, 달러 대신 원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또 이 기준금리 추이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원달러 하락 어떤 근거를 보면은, 요거는 어떤 그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건데요. 1997년에 IMF 때 1달러당 1962원까지 올랐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는 1570원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이런 외환위기 다 극복하고 달러도 결국엔 낮춘 민족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과 같은 1,500원이 되니 많이 하는 거는 사실 국가가 무너질 정도의 어떤 급박한 위기가 아닌 이상은 원달러 확률은 정상화, 그러니까 1,500원은 안 되고 1,400원 선 또는 1,300원 선까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되는 게 이거죠. 한국의 펀다멘탈은 강하다. 그래서 충격이 커도 1962원, 1570원 요 정도 선에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IMF급 위기가 아니면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이 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또 다른 하락 원인을 보면은 이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고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율 1,500원을 앞두고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해서 환율은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1,300원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선행 조건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한국 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이거나, 거기 더해서 정부에서 재정 축소 정책을 펼쳐서 돈줄을 조여서 원화의 가치를 높이거나, 거기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한국 정부 2천억 불 우리가 받기로 했는데 그거 우리가 다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원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뇌피셜은 메이드 인 마이 브레인, 그러니까 환율은 1,600원 이상까지 좀 상황 자체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보여줬던 상승의 요인들은 계속 강력하게 작용할 걸로 보이고, 하락의 요인들은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2026년에 지금은 1,500원을 넘냐 마냐 하지만 2026년에는 1,600원을 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은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